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업자원 통합관리 시간입니다. 기출문제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문제풀이 하면서 도움이 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ERP가 막연히 잘 이해가 안 되고 하던 것들도 문제풀이를 하다 보면 이런 걸 ERP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반복해서 듣다 보면 좀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기출문제풀이 해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ERP의 선택 기준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 ERP 패키지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중에 우리 회사가 뭔가 선택할 때 그 기준입니다. 첫 번째, 커스터마이징의 최대화. 커스터마이징 기억납니까? 네, 커스터마이징은 주문 제작을 의미합니다. 우리 회사에만 맞추는 거. 근데 이 우리 회사에만 맞추는 주문 제작이 좋은 게 아닙니다.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면 나중에 뭐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더 확장해서 늘려야 된다거나 이럴 때 더 많은 비용이 들거나 오류가 생기거나 이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커스터마이징을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는 아니고 최소화,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 시켜야 한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두 번째 거는 맞는 말이니까 한번 같이 볼까요? 자사에 맞는 패키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당연하겠죠. 그리고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 현재 업무 중심의 프로젝트로 진행해야 한다. 네 번째, TFT를 만들 때, TF팀을 만들 때는 최고의 엘리트 사원으로 구성해서 만들어야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ERP의 특징으로 가장 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잘못된 것 찾습니다. 2019년 1회 문제니까 작년 문제네요. 1번 상호 분리된 시스템 구축. 상호 분리된? 자, 2번 한번 볼까요? 실시간 정보 처리 체계 구축. 실시간으로. 세 번째,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죠. 네 번째, 파라미터 지정에 의한 프로세서의 정의. 파라미터 앞에서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납니까? 파라미터라는 것은 값이 이미 정해져 있지만 조건이 바뀌면 값도 변하는 것을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이 파라미터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적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 변화가 프로그램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인데요. 상호 분리된 시스템이 아니라 ERP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 분리가 아니라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 3번, 4번은 ERP의 특징 중에서도 기능적 특징에 해당합니다. 실시간, 바로바로 정보 처리가 된다는 것까지 기능적 특징입니다. 3번, 다음은 ERP의 특징을 설명한 것이다. 특징과 설명을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오늘 선생님이 처음 설명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1번에 보면 오픈 멀티 벤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오픈 형태를 채용해서 CS형의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오픈이란 말은 열려있다, 개방되어 있다 라는 뜻입니다. 개방형이라는 건 ERP의 가장 좋은 특징입니다. 개방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어떤 하드웨어에서도 특정 하드웨어 업체가 아니라 어떤 하드웨어 업체에서도 다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이 오픈, 개방형입니다. 그런데 문제에 보면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개방형이 아니라 폐쇄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픈 형태는 특정 하드웨어 업체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하드웨어 업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오픈 형태입니다. 그러면 1번은 잘못된 설명이겠습니다. 2번 볼까요? 통합 업무 시스템 ERP의 특징입니다.
세계 유수 기업이, 유수란 말은 여러 기업이, 아주 유명한 여러 기업이란 뜻입니다. 세계 유수 기업이 채용하고 있는 베스트 프랙티스 프로세스, 가장 모범적인 업무 관행을 공통화, 표준화시키고 있습니다. 맞고요. 파라미터 앞에서 배웠죠. 파라미터 설정에 의한 단기간의 도입과 개발이 가능합니다. 파라미터 설정에 의해서 각 기업과 부문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에 조건이 바뀌면 값도 바뀌는 게 파라미터인데요. 우리 회사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 값이 바뀔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이나 어떤 부문에 적용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로 되어 있다고 이것도 앞에서 얘기한 것 같네요. 각 나라의 법률과 대표적인 상거래 습관, 생산 방식이 시스템에 입력되어 있어서 사용자는 이 가운데 선택하여 설정할 수 있다. 장점입니다. 자, 어쨌든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다 ERP의 장점인데 그 중에 1번은 장점이 잘못 설명되어 있습니다. 4번 ERP 구축 절차 중 모듈 조합화, 테스트 및 추가 개발 또는 수정 기능 확정을 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ERP의 구축 절차는 분석, 설계, 구축, 구현입니다. 이 문제는 꽤 자주 나옵니다. 구축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이라고 묻는 경우도 있고요. 분석을 묻기도 하고 설계를 묻기도 하고 구축을 묻기도 하고 구현을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성격을 모두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분석, 여기 3번의 분석은요. 현재 업무가 뭐냐 하고 분석하고요. 설계는 우리 미래 업무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패키지와의 갭은 뭐냐. 이렇게 찾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은 구축, 모듈, 단위별로 모듈화 시킵니다. 모듈화 시킨다는 말은 뭐라 그러죠? 레고 블럭 하나하나처럼 만든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거를 다 모으면, 블럭 하나하나를 모으면 전체가 통합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테스트를 하죠. 따라서 구축 단계에 대한 설명이고요. 구현 단계는 나중에 실제로 회사 데이터를 넣어보고 회사의 시험 가동을 시키는 것을 구현이라고 합니다. 5번 다음 중 ERP의 도입 목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은 ERP를 도입하면 재고 관리 능력이 향상됩니다. 당연하죠. ERP는 재고 관리하는 MRP에서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시스템 표준화를 통해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세 번째, 폐쇄형 정보 시스템 구성으로 자율성과 유연성을 극대화합니다. 자, 이상한 단어가 하나 있죠? 맞습니다. 폐쇄형이 아니라 ERP의 가장 큰 특징은 개방형 정보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 구현으로 시스템 성능을 최적화한다. 서버만 있는 게 아니라 각각 개별 컴퓨터인 클라이언트가 서버 역할도 하기 때문에 서버에 문제가 생겨도 클라이언트가 스스로 돌아갈 수 있는 클라이언트 서버 컴퓨팅입니다. 자, 따라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ERP를 구축할 때 설계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 하나하나 다 묻는다 했죠. 자, 설계는 몇 번째 단계입니까? 그렇죠.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분석, 두 번째가 설계. 자, 그러면 설계 단계는 to be, 미래의 업무를 도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갭을 분석합니다. 갭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 미래 업무와 그 다음에 패키지하고의 차이점, 갭, 차이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터페이스 문제를 논의하는데 인터페이스라는 말은 화면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떤 통로, 그러니까 페이스, 얼굴입니다. 그걸 이제 도출한, 이거를 어떤 걸로 할 건지 결정하는 걸 하는데, 자, 4번에 TF팀은요, ERP를 도입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엘리트들로 만들어진 팀입니다. 팀은 언제 만들어야 될까요? 그렇죠. 제일 먼저 만들어야죠.
TF팀은 제일 첫 번째 단계인 분석 단계에서 만들어야지 그 다음 단계를 계속 같이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마지막 7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ERP를 도입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맞습니다. 임직원의 전사적인 참여, 이 사자가 회사입니다. 회사 전체적인 참여, 이 뜻입니다. 3. 자사에 맞는 패키지 선정, 그렇죠. 네 번째, 경영진 중심의 프로젝트 진행, 맞을까요? 아닙니다. 경영진의 적극적인 참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업무자 중심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잘못된 답은 4번입니다. 오늘 문제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